네, 기후기술 현황과 전망 발표를 맡은 녹색기술센터의 한수연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 기후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제 발표 제의를 사실 받았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뭐 기술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 또 이 기후기술이라는 범위가 사실 조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설명할지 조금, 저도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다만 이제 좀 컨택해 주셨던 게 아마 제가 이제 녹색기술센터에서 기후기술 백서 이제 그 저희가 17년도부터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담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에 대한 뭐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소개보다는 이제 우리 기후기술이 기후변화 시대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슈 중심으로 과거, 현재, 오늘, 미래까지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과거에 우리 기후변화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후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현재는 이제 기후 위기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 현황에 대해서 보고, 이제 미래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사실 이제 탄소 제로로 가고 있죠.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이제 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기술들, 제가 전망한 것은 아니고 이제 주요국들에서 이제 그런 거 다루어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 이슈들을 이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이제 문제 앞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첫 걸음을 한다 보면 이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합의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뭐 기후 변화 대응의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환경보호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한 197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 협약이 지금 성립됐고, 매년 이제 이런 기후 변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법을 이제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거쳐서 이제 파리 협정, 그다음에 신기후 체제 출범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논의된 내용을 제가 최근 이제 신기후 체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다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신기후 체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재자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배양을 그 수단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행 수단으로서 재정과 기술 개발 이전 역량 배양을 한 거니까. 사실 뭐 재정 메커니즘, 기술 메커니즘 이제 우리가 UNFCC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재정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돈을 모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발전을 우리 이미 선진국들은 이제 온실가스 많이 이제 뿜뿜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 녹색 기술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 개발로 이제 기술 개발을 아예 이전을 해주자. 그 부분이 이제 기술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정하고 나서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의 이제 이거를 이행을 하고자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3개 기후 다자 기후 기금을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19년 백서 작성 당시에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한 1,400건, 한 121억 달러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 그다음에 산림육상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제 그 기금별로 어떤 기술에 좀 많이 지원했는지, 오늘 발표하고는 이제 조금 그렇게 푼트를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행 현황으로다가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은 이제 아마 재생에너지, 뭐 농업축산, 에너지 수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후변화 대응 이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젝트 지원을 할 때 융자가 거의 이제 지원으로 많이 갔었고, 산림 육상을 본다면은 이제 보조금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됐다. 이제 이 내용들은 저희 이제 백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1년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에서 이제 그 협약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국은 이제 어떻게 국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었느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신다면은 이제 한국 녹색성장기본법 등 정책 기반 마련에 힘입어서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아마 추진 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1999년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3년 주기로 수립이 되어 4차까지 수립이 되었고, 또한 그 하위 계획으로서는 기후변화 협약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수립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제 국정 기조로 선택을 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 또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정책의 기반을 이제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법상 구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최상위법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해당 법 하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속가능 에너지 기본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최근 이제 수립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포용적 녹색 국가 구현이라는 이제 비전을 위해서 3가지의 추진 전략, 그다음에 정책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녹색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최상위법인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한 부분이 기술의 강조점입니다. CCUS라든지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 시장 인증, 10대 핵심 기술 이렇게 개발하고 이게 전 분야에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녹색 기술이 무엇이냐, 기후 기술은 또 무엇이고, 사실 저도 이제 녹색기술센터에 이제 지내면서 사실상 많이 받아온 질문이 아마 이게 친환경 기술은 뭐고 기후 기술은 뭐 저탄소 기술은 뭐고, 그래서 저 초기에는 벤다이어그램으로다가 막 기술 막 교집합 찾고 막 여집합 찾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기술을 이제 통칭하는 이제 포장지의 이제 변경이었지 사실 본질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가 먼저 08년상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 R&D 중장기 마스터 플랜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R&D 분야를 크게 2개 분야, 농도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농도를 저감하는 것,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이라는 그 두 개 분야로 나누고, 또 5개 대분류,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처리, 관측 및 예측, 영향평가 및 적응, 한 30개 중분류 이렇게 해서 기술 전망, 부처별 R&D 사업 현황, 국가 정책 등을 고려해서 115개의 기술을 이제 그때 도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판을 마련을 한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태양광, 태양열, 이제 우리 많이 보시는 지금 현재도 지금 이미 아직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보이실 텐데, 태양광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분야를 이제 아마 나열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분야, 에너지 효율에서 어떤 걸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CCS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 대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아마 이제 08년도에 이미 모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포장이 바뀌는 녹색기술이라는 이제 말로 바뀌면서 이제 이 부분을 녹색기술 영역을 이제 이미 115개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영역을 정하고, 또한 이제 경제 성장 및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해서 중점 27개 기술을 선정하게 됩니다. 태양광 같은 분야는 115개 기술에서는 6개 기술인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중점적으로 실리콘계, 비실리콘계로 나누고, 또한 이것도 실리콘계도 이제 고효율 저가화, 이제 빨리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의 전략을 한다. 또 비실리콘계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양산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로 이제 그걸 보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린 프로세스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궁금했었던 기술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그 당시 이제 09년도에 이제 녹색 기술 이제 선포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가서 이제 보고서는 이제 그린 프로세스가 뭔가를 한 번에 이제 이해했던 게 이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분들은 아마 신발 뭐 이렇게 깔창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정이 뭐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한 7개, 6개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던 뭐 유해 물질들도 뭐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그 그린 프로세스 기술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긴 했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뭐 이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프로세스가 왜 녹색 기술이냐 그 논란의 여지는 조금 많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가상현실 기술도 사실 이게 무슨 기술이냐 뭐 이런 논란은 많았긴 했지만 지금 보면 사실 가상현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고 많이 접하고 있는 기술이라서 그 과거 이제 기술이 이제 어떤 걸 중점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이제 표시는 안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그 수송 부분 효율성 향상에도 사실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고효율 저공해 차량 하면 전기 자동차, 수소차 이런 걸 떠올릴 테지만 이때만 해도 그 클린 디젤도 사실 그 중점 기술 중에 하나였었고 그때만 해도 클린 디젤이 오히려 그런 다른 가솔린 차보다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된다는 약간 뭐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더 해로운 가스 더 많이 나도 전전이 되긴 했지만 그때 어떤 정책적 기준도 클린 디젤을 또 이렇게 좀 밀고 있는 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CTR이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 확보 로드맵이라고 이제 또 다시 전략이 되는데 이게 마스터 플랜상에 아까 115개 기술 보셨던 그 탄소 저감, 탄소 자원화, 기후변화 적응 이 큰 분야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다만 거기에 있는 세부 기술들을 이제 조금 더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0개의 기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대신 그 10개의 기술의 세부 기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태양전지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이제는 차세대 태양전지 그래서 이제 차세대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로드맵을 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